해시 함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해시 함수가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가 역상 저항성이라든지 충돌 저항성 또 MD5 SHA1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기본 강의를 간단히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해시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란 말은 해시란 말도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 영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시 혹은 해시.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x 플러스 2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시 함수는 보통 h란 말로 쓰죠. h.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이렇게 쓸게요. 이걸 해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뽑아낸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를 해시 코드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코드를 많이 쓰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학번, 문자 코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도서관에서도 도서 코드가 있고 직원도 직원 번호가 있고 또 어떤 상품에도 상품 번호가 있고 코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는 코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데이터가 있고 아주 작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데이터 X라고 하자.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라고 합시다. X1, X2, X3. 이걸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게 해시 함수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코드가 나오는데 H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드 값이 나오는데 H1 코드, H2 코드, H3 코드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항상 똑같게 나올 수 있게 길이가 서로 다르죠. 입력 자료가. 그럼 해시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즉 X1을 해시 코드로 집어넣은 값이 H1이라고 하자. HX2에다 집어넣은 값을 H2라고 하자. HX3을 집어넣은 것을 H3이라고 하자. 이 X1과 X2나 X3은 길이가 다르지만 입력된 자료죠. 그 결과라고 한 해시 코드는 값은 다르대. 값은 달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그러나 그 길이만큼은, 요 길이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평문이나 메시지, 일정하지 않죠? 그걸 고정된 문자열, 요렇게 고정된 문자열을 평문 다이제스트라고도 해요. 만들어주는 함수를 의미한다. 다양한 길이의 평문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런 코드,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처리하기에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학번이라든지 상품 코드라든지 여러 개 코드화 시키는 이유는 길이가 똑같아야 빨리빨리 처리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캐셔가 계산하는 사람이 카트에 물건을 실고 올 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통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길쭉날쭉하면 받아내거나 보낼 때 헷갈려. 길이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길이로 다 처리해주면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코드화 시키는데 어떠한 데이터도 동일한 코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쉽게 쓰자라는 의미예요. 해시 함수의 평문 입력은 가변 길이를 갖죠. 가변이죠. 그러나 길이는 동일하다. 고전 길이를 갖는다.
그러니까 출력된 값을 평문 다이제스트 혹은 해시값, 해시코드라고 한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보보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 다르죠, 길이가. 그런데 해시 함수를 통과해서는 길이가 똑같다. 내용은 다르지. 평문이고 해시 코드에 해당되는 게 평문 다이제스트라고 한다. 자, 해시 함수 왜 필요하냐 이게.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라든지 서명 단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메시지 평문을 서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명을 위해서는 긴 메시지를 여러 개 블록으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을 서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명 단위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512, 1024비트. 서명을 우리가 하지만 디지털 서명은 하지만 그 서명이 무한히 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서명 단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단위를 요 단위로 맞추거나 아니면 남으면 잘라 쓰거나 단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해시 함수를 필요로 한다. 계산의 횟수가 증가되고 높은 계산력의 부담이 존재가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메시지가 긴 경우는 분할된 서명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간접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코드화시킨다. 해시 함수를 통해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낸다. 메시지가 긴 경우에는 분할된 각 블록은 안전할 수 있으나 전체 블록의 재배치, 삭제 등에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시키는 작업이다 이거지.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잖아.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바꿨잖아. 아까 안녕하세요. 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코드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일방향 해시 함수를 보죠. 한쪽 방향이라는 거죠. 무결성을 제공하고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 사용할 때 일방향 해시 함수라고 그래. 일방향, 단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메일 평면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여 고정길의 출력값을 생성하고 출력값을 비교해 무결성을 확인한다. 자, 일방향 해시 함수. 자, M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이걸로 정의했어. X가 아니라 M. 메시지의 약자 M. 그 다음에 결과가 뭐죠? H라고 그냥 썼습니다. M이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자. 이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용할 때 일방향 해시 함수라고 하느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또 보죠.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여기가 송신측, 여기가 수신측이야. 위가 송신측, 밑에가 수신측이야. 자, 안녕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쓰죠. 요거를 치워서. 여기다가 M이야, 이게. 그치? 안녕하세요. 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통과시켰어. 그래서 코드가 나왔다고. 이런 뭐에게 FTSR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왔다. 그거를 합쳐. 요거랑 요 메시지랑 요거랑 붙여 이렇게. 일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할 때 이렇게 써. 그리고 이걸 암호화시켜. 암호화시키는 거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평문 메시지하고 해시 코드하고 합쳐서 암호화시켜. 뭐 대칭키 어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전송하는 거지. 야, 이거 날라가. 그러니까 편지로 얘기하면 편지하고 편지를 해시 함수로 만들어 통과시켜서 만든 코드가 있겠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 그걸 가지고 봉투에 넣어. 암호화시켰다고. 그래서 보내. 받았잖아. 그럼 얘를 이 암호화를 해독을 해. 응? 해독을 하면 뭐가 나와? M하고 요 코드가 보여지겠죠. 봉투를 뜯었단 말이야. 그러면 메시지하고 헤드가 나오지. 그럼 받는 측에서 이 해시 함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해시 함수를 써서
코드 값을 다시 만들어. 그럼 요 받아온 놈이랑 서로 일치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방향 해시라는 건 보낸다는 거지. 한쪽으로 전송을 할 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이걸 코드화 시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코드화 시켜. 그거랑 합쳐가지고 암호화 시켜서 보내. 받으면 복호화 시켜서 뜯어서 해시 함수와 코드가 있잖아. 메시지하고 코드가 있잖아. 그럼 이 메시지를 다시 갖고 있는 해시 코드로, 해시 함수로 바꾸면 H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서로 같은 거지. 이 해시 함수는 받는 놈이나 보내는 놈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드로 만들어서 합쳐서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받은 놈이 그 해시는 다시 메시지를 변하면 서로 일치가 되면 아,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방향 해시 함수다라는 거야. 무결성을 제공하고 변경되거나 수정. 인증 고정기를 출력값 사용해서 비교해서 무결성을 합니다. 이게 해시. 일방향 해시 함수는 무결성과 인증을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신 측에 전달 해시 함수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을 보죠. 다양한 길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 길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길어도 살고 입력 데이터는 다양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나 결과는 항상 똑같아야 돼. 입력 데이터는 다양한 길이를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쓰면 안 돼. 입력 데이터는 반드시 어떻게 돼? 달라야 돼. 같아도 상관없지만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결과를 다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출력 데이터는 뭐야? 해시 코드, 해시 함수를 통과한 출력 코드는 반드시 다 같아야 돼. 쉬워야 돼. 복원한 거 불가능하도록 주어졌을 때 해시 함수의 코드만 주어졌을 때 복원이 되면 안 되죠. 복원되면 하나만 하지. 해시 함수는 같은 출력 갖는 두 입력을 찾기 어려워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때 배우도록 하고. 특징 및 종류를 보면 해시 함수는 대칭키 암호나 공기 암호는 달리 키를 사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다. 이 해시 함수 자체는 키를 안 쓴다고. 키를 쓰는 건 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키를 사용한다 안 한다?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맥이라고 하는 코드는 키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시 함수의 출력은 난수해야 된다. 랜덤한 수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지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랜덤한 수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해시 함수는 전자서명 등에서 메시지 압축, 키 생성, 의사난수, 생성 등을 널리 사용하는 암호학적 함수다. 우리가 이 의사난수라는 어떤 숫값을 랜덤하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보면 총이 똑같은 일정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랜덤하게 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통계학적에서도 이런 해시 함수에서도 랜드 함수, 즉 임의적 의사난수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해시 함수는 임의 평문을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와 비트를 출력하는 다대일이다. 다대일. 다대일의 함수로 동일한 출력하는 입력 두 개 이상 존재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이라는 개념은 저항성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와도 같은 길을 갖는다는 n대일, 다대일입니다.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죠. 자, MD4, MD5 이게 다 뭐야? 해시 함수들이야. 출력 비트는 128 요거야, 요거. 이 길이가 128, 128, 128, 160, 160이란 말이에요. 입력 비트는 512. 라운드는 요렇게. 출력 속도는 요렇게. 자, 어떻게 요런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요거 MD5하고 SH1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함수 중에 MD5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볼 텐데 그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구현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 그리고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고 속도가 어느 정도 나은 건지 또 라운드가 몇 번 회전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MD5는 MIT 공대에서 만든 거예요.
미공과대야. 가변 길이 데이터를 고정 길이인 128비트로 출력한다. 어쨌든 해시 함수라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가 달라도 항상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결과는 똑같은 길이로 출력한다고 했죠. 응? 항상 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길이는 똑같다. 그게 얼마다? 128비트로 출력한다. 메시지는 512W 블록 단위로 처리한다. 이게 이제 입력 데이터 형태인데 이게 512 단위로 분류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512. 그러니까 이게 512라는 게 아니라 512T씩 분리시켜 나간다는 거야, 단위가.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512비트 단위다. 자,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블록에서 입력 길이가 모자랄 때는 64비트를 한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 길이의 정보를 수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512 단위로 끊어내는 거 맞고 맨 마지막에 64비트를 할당해가지고 그 정보를 수록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푹 잘라서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맨 끝에 64비트로 정보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패딩은 입력 끝에 1을 넣고 나머지는 0이다. 맨 마지막 1을 집어넣는 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구분하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범위는 1부터 510비트의 원본 메시지 길이와 부가되도록 삽입한다라고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MD 처리 속도는 510비트 입력 메시지를 100만 번 수행한 결과 0.68 정도 걸리는 1초도 채 안 걸리는 거야. 100만 입력 메시지를 100만 개 수행한 결과가. 그러니까 요것이 100만 개, 512개로 100만 개가 들어가도 1초가 안 걸린다는 거지. 자, 뭔 얘기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입력 메시지가 897이야. 이렇게 비트가 생겼다고. 897비트야. 개수는 얼마야? 897. 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이게 몇 개? 비트가? 897이야. 요거의 비트 값은 111-000-0001이라는 거지. 111-02-6개, 7개. 자, 여기 있는 값이 아니고 이 비트가 총 몇 개야? 897개인데 그 89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야.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몇 비트? 512비트 단위로 집어넣을 건데 잘라서 그 정보를 수록해야 되잖아. 이게 정보지, 정보가 이제. 이거 실제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몇 개? 897비트. 897을 이렇게 바꾼 거야. 3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돼? 000 011이잖아. 이게 3비트잖아. 이 값을 표현한 거야. 3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제 데이터는 몇 개다? 비트가 897개인데 그 897개의 정보는 89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12비트 단위니까 더 크죠. 자, 입력 비트가 512비트면 510비트 배수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512비트보다 크지. 우리가 512비트보다 크잖아. 그래서 512비트, 1024비트, 512를 계속 도해 나가는 거지. 512비트 더 커? 그러면 1024비트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돼? 511을 더하니까 1053비트 이렇게 계속 배수배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그 곱하기 2 곱하기 3 한 거잖아, 여기. 자, 897에다 127비트를 더 추가해야 돼. 왜? 그렇잖아.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512비트가 아니라 보내려는 게 897이잖아. 근데 897을 512비트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비트는 1024비트를 보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보내려고 하면 만약에 1050비트다 보내고
그럼 얘 갖고는 안 되잖아. 얘가 더 안 되잖아. 이걸 써야지. 그죠? 이 단위로 해야 되니까 몇을 더 붙여야 돼? 도해갖고 뭐가 나올 수 있는 1536비트가 나올 수 있는 이 값을 더 부과해야 된다는 거야. 자, 897비트인데 127비트가 더 붙어야 돼. 왜? 단위가 2단위니까. 요걸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897비트가 채워지겠죠. 여기까지는 뭐야? 실제 데이터잖아. 897은 실제 데이터라고, 이 데이터. 자, 1024비트를 만들어서 요 내용을 집어넣을 거야. 그 요 내용이 지금 제목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요 내용이 여기다 다 채운 거야. 여기가 뭐라고? 897. 맞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 이를 딱 세팅을 시켜. 왜? 여기는 실제 데이터고 여기는 정보 데이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고 정보 비트는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앞에는 다 뭐야? 끝으로 채워, 끝으로. 앞에는 다 0으로 패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 512단위로, 물론 이런 큰 데이터를 512로 나눠낸다는 거지. 나눠서 처리하는데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게 897비트니까 512 갖고 안 돼. 그러니까 1024비트를 준비한 다음에 897만큼을 채우고 그 끝에다가 1을 딱 세팅을 시키고 나머지 B 다 0으로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끝에다가 실제 값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내가 받았을 때 받는 놈이 여기서 1을 만날 때 찾을 거 아니야. 1을 딱 찾으면 여기 전까지는 실제 데이터고 끝에 있는 거는 개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정보 블록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8비트 상태에 동작하는 4개 ABCD 초이값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잖아. 뭐게? 여기는 실제 데이터와 정보 블록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 구분점은 1이야. 이 하나 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립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버퍼 4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4개 버퍼는 32비트의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자, A, B, C, D 집어넣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안 하는 얘기 아니고. A 데이터는 올라가 B로 옮기고, B 데이터는 1로 옮기고, C 데이터는 1로 옮기고, D의 데이터는 이렇게 옮깁니다. 변환을 하는 거죠. 알아볼 수 없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때 이거 알아보면 돼, 안 돼? 뭐는 안 돼.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키를 이용하면 뭐야? 맥이야, 맥. 키를. 얘는 키를 쓰지 않죠. 그냥 회전하는 거야. 그 라운드식 16번 돌려버리는 거야, 이거를. A, B, C, D. A에다 집어넣고 A를 B에다 집어넣잖아. 그죠? B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조금 이따 볼게. B는 C에다 집어넣고 C는 D에다 집어넣고 D는 다시 이렇게 함수 연산 회전을 해서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D를 집어넣을 때 이걸 통해서 C를 여기로 통과시킬 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함수 덧셈 회전이라는 것을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선택적이에요. 자, 8비트는 4개 버퍼에 초이값을 부여한다. 4개 버퍼는 3이 어디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다 초이값을 부여한단 말이야. 랜덤하게 주는 거야, 그냥. 몇 비트를 준다고? 4개 주는데 4개 버퍼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3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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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비트. 초이값을 임의로 주고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함수는 다양해. MD4 버퍼는 블록 데이터 처리당 연산 블록 데이터 일시적으로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하면 기억 전선 레지스터다. CPU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레지스터를 이용하려면 너무 속도가 떨어지니까. 자, 각 라운드 비슷하지만 비선형 함수, 모듈러 함수, 회전 등을 사용한다. 함수, 덧셈, 회전 이런 거를 특정하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준비해서 선택적으로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랜덤한 걸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F, G, H, I. A와 B를 AND로. 그 다음에 A 반대는 뭐야? A 낫은. 이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어떻게, F 함수, G 함수, H 함수, I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건 몰라. 어떤 함수인지. 그런데 그 함수를 예를 들면 이거지. A와 B를 AND 연산한다. A가 만약에 32비트죠. B가 만약에 이렇게. 이걸 AND 한다는 얘기는 비트 AND를 한다는 거 아니야. 0이면 0, 1이면 1. 하나도 0이면 0이죠. AND 연산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얘는 또 A 낫이니까 A를 뒤집어. 이 값을 비트 반전시켜. C하고 AND에서 5한 값을 함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뒤집었고 회전하고 한다는 거지. 그 값을 다시 위로 다시 올려. 그러니까 이 값이 변환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변환된 A값, 변환된 B, 변환된 C, 변환된 D가 다시 새롭게 ABC가 돼서 또 돌아가. 이렇게 16번 반복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다양하게 하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알아보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면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념은 알 필요는 없고 회전, 라운드를 몇 번 하느냐, 이런 작업을 몇 번 하느냐. 거기서 쓰는 함수들은 어떤 거냐, 프로그램들은. 속도는 대강 1초 미만이다. 입력 데이터는 510이다. 출력은 128로 간다. 좀 더 자세히, 요 정도까지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야. 데이터가 있으면 1024로 했고, 앞에는 데이터, 뒤에는 실제 그 개수의 비트 정보를 넣어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뺑뺑 돌린다는 거지.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부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얘를 또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해서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512바이트로 집어넣어서 뺑뺑뺑뺑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다음 해시 함수에서 함수가 가져야 될 성질이 3개가 있는데 역상 저항성, 이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질 3가지 아닌 거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어떤 특징과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시 함수라는 건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막 x라고 한다면 결과가 해시 함수가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x 플러스 2다. 이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x축, y축으로 표현하면 절편이 2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y축, 여기 x축. 여기 x축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나와? 5가 나오지, 5. 이런 개념은 알겠죠? 이게 함수잖아, 잡혀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단 말이에요, 5. 여기 5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역상이라는 의미야, 역상. 역함수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역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역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이렇게 쉽게 보지 않고 좀 복잡하게 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이게 해시 함수야. 그럼 x가 어떤 값인지 있겠죠. 거기에서 나온 값은 찾아내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해시로 나온 코드 값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쉽죠. 어떤 값을 만들어내든. 해시 함수로 만들어서 코드를 얻잖아. 근데 거꾸로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느냐. 거꾸로 여기 있는 코드 값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안녕하세요 바바바바바방 써서 이거를 해시 코드로 만들어서 해시 코드를 만들었어. 이런 값. 이거는 쉽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복원하게 하면 돼? 안 되지.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해시 코드죠. 해시 함수죠. 그게 바로 저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지. X값을 이렇게 해서 찾아내긴 쉬워, 21을. 근데 21을 거꾸로 이 X값을 찾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바로 역상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입력값의 관계를 찾기 어려워. 이렇게는 당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는 너무 어렵다. 이거야 바로 역상 저항성. 다음 중 역상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맞는 거. 주어진 해시값에 대해서 그 해시에 생성한 입력값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게 어떻게 돼?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해시값을 이용하면 원래 입력 데이터를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한다. 이게 역상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y는 AS를 만족하는 입력값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질. 다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 함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1차 함수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집어넣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공격자에서 이 코드 값을 빼앗겼을 때 공격자가 이걸 거꾸로 읽어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y가 주어지고 이런 차를 어려운 성질을 일방향성, 단방향성, 이것을 역상 저항성이다. 설명했을 때 맞는 거 찾아라. 틀린 설명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이 저항 두 개, 이번엔 두 개. HO 두 개를 갖는 거야, 두 개. 이건 더 어려울 거 아니야.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찾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5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었더니 21이 나왔어. 21을 가지고 이걸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있어? 없잖아. 주어진 값의 입력에 해당되는 해시값과 대한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다른 입력값을 찾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여기와 동일한 이거 찾기도 힘든데 21을 가지고 5를 찾기도 힘든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를 찾아야 된다? 더 어렵잖아. 그 얘기입니다. 두 번에 합쳐서. 이와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다른 배수를 찾는 건 계산상으로 불가능하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의 두 번째 X값에 대해서 이거와 이걸 찾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와 동일한 값이 여기 존재할 수 있다면 얘를 더 어떻게 찾아? 얘를 찾는다 쳐. 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얘는? 못 찾아. 이런 경우는 아예 없지. 두 개가 없잖아. 직선인 1차 함수는 근이 하나니까. 요거와 X가 주고 요거와 돼서 서로 이게 같은 거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한 값을 똑같은 값이 만약 21이면 21이 나오면 요 값과 20이나 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못 찾아. 더 어려워져. 충돌 저항성은 두 개죠. 같은 해시가 생성하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개 입력값을 찾는 것. 찾는다고 쳐도 두 개를 다 찾아? 이런 경우에 하나를 찾고 하나를 못 찾지만 이게 이 충돌 저항성이면 이 두 개를 다 찾을 수는 없다. 이런 값을 만족하는 이 값을 이게 서로 같아. 같은 값을 두 개를 찾는 거를 그러니까 역상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찾는 자체 기본 베이스고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나? 이것이 2이고 이 두 개 자체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 값을 서로 알고 있어. 21이라는 거. 같은 걸 만족하는 두 개 입력 값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인 이거를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충돌 저항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저항성은 제2의 역성을 보장해서 포함한다는 관계죠. 자, 보자고. 여기 보면 이 저항성을 보면 요거가 주어졌단 말이야. X, Y가 주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값을 찾아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역상 저항성은 이 값이 주었을 때 이걸 찾는 게 힘든 거고 이
역상 저항성은 이 값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얘를 찾아라 이거지. 그 충돌 저항성은 I 자체도 안 가르쳐주고 X도 X 안 가르쳐주고 둘 다 찾아내는 걸 찾아라. 이게 충돌 저항성이죠. 자, 그래서 충돌 저항성이 뭐고 E가 뭐고 그 다음에 역상 저항성이 뭔지 바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보기를 보죠.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의 해시값으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은 가변적인 거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나 출력은 반드시 같은 길이로 출력한다. 맞는 얘기죠.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해시 함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도록 해주는 기술, 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사용되는 게 아니죠.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이 해시라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것까지야. 그것이 해시 함수니까 되돌릴 수 있는 개념인 암호학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고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SHA 1, 그 다음 MD5, 뭐 HAS 160 같은 것들이 있다. 요 세 번째 암호학, 암호화는 해시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암호화는 양방향이고 양방향. 암호화하고 복호화 시킬 수 있어야 되지만 해시는 단방향이다. 요거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3번.